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공정 관리 토목을 할 차례예요. 먼저 항상 이제 제 영상을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봐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잠깐 먼저 앞에 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토목 관련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공중 관리에서 기초까지 한번 나가 볼게요. 어, 교육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관리할 때 시공관리, 뭐 사후관리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시공관리에서는 시공전관리, 시공중관리가 있고, 사후관리는 중공관리하고 AS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앞에까지 저희가 시공전관리에서 철거, 측량, 뭐 도면까지 말씀을 드렸고, 요 앞에 영상은 이제 도면이 있으니까 그 도면 관리 저도 이렇게 해드린다 말씀을 드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까지 나오면 토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요거를 오늘 또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전에 영상에서 뭐 관리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목을 삼아서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지금 뭐 중원부원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원주택 토목공사 종류와 특징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고요. 이 영상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뭐 확인사항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시면 충분히 이제 제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토목 관리 이렇게 한다. 또 여기 더불어서 이제 토목 확인사항 종류와 특징까지 보실 수 있어서 꽤 많이 보셨어요. 뭐 토목공사 확인사항 3만 2천 회 보셨는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토목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기초 시공 중관리입니다. 저희가 시공 관리에서 시공 전 관리와 시공 중 관리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단계죠. 기초인데 기초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면 다음 시간을 이어가는 거로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뭐 지금부터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쭉 가다가 도저히 설명이 다 안 되면 넘어가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건축 기초 관리를요.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이제 토목이 되어 있으면 땅 고르기까지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이건 앞에 이제 영상 아까 제가 안내했던 영상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초 관리할 때 땅 고르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땅의 레벨도 잡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게 함께 이제 묶여 있는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점을 잡기, 그다음에 자재와 어떤 기초 일정을 세팅하고 그다음 이제 공정까지 세팅을 하는 게 저희 교육건축이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시공할 때도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첫 번째는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의 진행상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무리 없이 진행돼서 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이 끝나면 거푸집을 놓고 뭐 철근을 놓고 타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건축주님들께서는 뭐 타설하면 뭐 기초가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거푸집 철근 놓고 뭐 타설하고 이 안에 관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 관리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단을 낮춘다든지,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나 이런 다용도실 단을 낮춰야 돼요. 특히 목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방 안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을 낮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 관리자들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 끊기도 설명을 드릴 거고, 에랑카, 수평, 뭐 수직 잡는 거, 뭐
이제 타설이 끝나고 양생한 이후에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도 그 기초 관리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요 기초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권 측에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공종별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현장별 사진이 있는데 현장별에서도 이렇게 기초가 있고 뭐 기초 작업이죠. 뭐 골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 현장별로 해서 여기 공종별 사진을 해가지고 기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 건축주님들이나 건축주님들이 교육 건축 기초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공사하지? 어떻게 관리하지? 이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쭉 보세요. 예. 이제 제가 여기서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릴 만한 게 뭐냐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육 건축 주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공개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하고 건축주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교육건축 홍보가 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정말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비 건축주님들이나 건축주님들에게 전원주택이 또는 주택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관리해야지만이 똑같은 가격이라도 잘 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진정한 마음인데 그거를 좀 고려해서 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기초에서 아까 땅 고르기부터 뭐 철거까지 중간에 이제 타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가장 좋은 예로 이렇게 고성 공룡마을의 현장의 텃닦기 작업 중요성을 했는데 이 고성 공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좀 좁았어요. 좁고 또 안에 들어가가 좀 풀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털을 닦고 있는데 이렇게 말뚝 같은 거 이게 측량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려해 가면서 텃닦기를 했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뭐 포크레인 오고 사진 찍는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레벨도 찍어야 되고요. 아까 이렇게 이제 말뚝도 확인해 가면서 훼손하지 않게끔 진행해야 되고 이게 다 관리 사항들이고 또 이 사전 답사를 이제 고성에 저희하고 같이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먼저 사전 답사하면서 이 털을 닦는데 혹시나 유의해설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땅을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세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뚝을 피해 가면서 털을 닦고 이제 수평을 잡고 이제 지금은 수평을 잡은 뒤에 땅을 고른 다음에 건축주님을 이제 오시라고 해요. 건축주님을 왜 오게 하냐면 우리가 배치도에서 그림상으로 배치도에서 집이 놓이게 될 거 아닙니까? 방향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막상 이렇게 털을 닦고 보면 건축주님의 원래 생각도 변동이 될 거고 또 기존의 자리가 잡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배치도에 따라서 자리 잡는다 할지라도 현장은 전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님을 모시고 기점을 잡게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빨간 선이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기점을 잡아서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점을 잡아 놓아서 찍어 놔야지만이 이후에 있을 거푸집을 요 자리를 정확하게 놓거든요. 방향도
그 도면에 있는 방향 그대로 집을 지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 현장에 보면서 약간 뭐 5도를 틀든지 10도를 틀든지 아니면 그 위치에서 왼쪽으로 뭐 1m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설계사무소와 의논을 해서 또 위치를 잡아 나가야 돼요. 이거를 건축주님들이 혼자 다 하실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땅 고르기, 뭐 기점 잡기 이런 것들도 이후에 기초 작업이나 골조 작업에 있을 문제점들을 미연에 그 이제 그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땅을 골랐어요. 고른 다음에 이제 자재가 들어와야 되겠죠. 요거는 어디죠? 여기 유치원이 있는 곳 현장, 여기 거제 현장인데 요렇게 잠시만요. 사진이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콜라주 형태로 이렇게 모아놔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이제 땅을 고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거푸집도 여기 뒤에 있고 거푸집 여기 있죠. 철근도 이렇게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미리 세팅해 놓는 거예요. 미리 세팅해 놓고 목수들이 들어와서 거푸집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리 세팅해 놓은 다음에 목수들이 아까 기점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점부터 출발해 가지고 거푸집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님과 함께 기점을 잡아서 방향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거죠. 건축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기점도 찍고 방향도 설정한 다음에 거푸집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쭉 봐볼게요. 이게 뭐 그런 비닐을 바닥에 까는 거는 밑에 있는 뭐 습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요. 이렇게 비닐을 깔고 나면 이제 나중에 타설하게 되면 물이 조금 늦게 빠지라는 거예요. 이 비닐 하나가 밑에 있는 습을 잡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비닐이나 또 규격에 맞는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자들이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목수들이 일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리자가 전원주택 시공에서는 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깔고 세팅해 놓고 또 단열재도 깔고 해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철근도 이렇게 놓게 되죠. 철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복배근을 해서 2번 까는데 경량목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근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놓는 현장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규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양도 제법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많이 좀 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초 관리할 때 이렇게 배관의 위치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목수는 목수 나름대로 계속 거푸집 잡고 철근 잡아가고 또 설비는 설비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배관을 놓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도면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뭐 5cm, 뭐 10cm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심하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자가 이 위치를 다 잡아가지고 확인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밀리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거푸집을 놓고도 이 하중이 타설할 때 이 하중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레미콘이 어떻게 보면 액체이잖아요. 몰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내는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서포터들 이런 것들 잘 놨는지, 이런 묶음들은 잘 되어 있는지, 여기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따가 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다른 것들로 이렇게 그 용접도 해서 거푸집 받고 바깥에 있는 타이라 그러는데 타이가 묶어놔가지고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 용접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이렇게 화장실 자리나 그 다용도실 자리 이렇게 각재를 해가지고 단을 낮춰요. 제가 이것도 이따가 타설할 때 어떻게 낮춘가, 어떻게 낮춰놨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각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물끈기라고 하는데, 이 물끈기가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자국이 남아요. 이런 자국이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목조주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무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끈기를 함으로써 그 물의 접촉 면적을 사실은 거의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때문에 물끈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요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 사항이고요. 에랑카도 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가고 있죠. 예, 이런 에랑카도 요 기초 타설하고 나서도 확인하고 있고, 요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기초 타설하고 나가지고 또 골조를 세팅하는 건 당연히 저희 이제 관리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기초 부분에서 또 설명할 게 또 기초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타설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이게 왜 하냐면 저희들이 아까 화중을 이렇게 밀리게 되면 밑에가 이렇게 탁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하고 이 철근하고 바깥에 있는 철근하고 용접을 시켜버리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 작업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밀리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작업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현장에서도 이건 밀양 현장인데 배관의 위치를 다 잡아놨죠, 지금요. 네, 물끈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일정하게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 현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요건 줄기초인데 구들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구들방 하시면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들 자리 요 방은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기초 타설을 할 때 아까 제가 단을 낮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을 낮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설 전에 이렇게 기초를 타설하기 전에 화장실이나 뭐 욕실이나 이런 걸 단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당연히 여기 방의 면보다 한 10에서 15cm 낮춰서 타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낮아져 있죠. 나중에 타설하다 보면 이렇게 낮아져 있죠. 그러면 이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벽에서 이렇게 물이 이 방 안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이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직원인데요. 해체하고 나서도 여기에 이제 이런 타설하고 나면 이런 부자재들이 많이 남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놔야 되겠죠. 다 정리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물끈기는 잘 나왔는지, 여기가 물끈기예요.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내려오면 바깥으로 이렇게 습이 흐르게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미리요. 그 다음에 뭐 에랑카는 고정이 잘 되었는지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주님들도 이렇게 굳이 저희하고 공사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진행됐는가, 물론 저희하고 공정이 매뉴얼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운시켜야 될 것, 뭐 배관의 위치라든지 뭐 에랑카라든지 경장복지에서 에랑카를 먼저 심어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랑카를 먼저 심어놓으라고 에랑카의 공법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뭐 뒤에 안 심었기 때문에, 못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깨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배관 얘기도 했고요. 물 끊기 얘기도 했고, 뭐, 단을 낮추는 얘기들을 한 것 같고, 수평과 수직 잡는 거 한번 또 봐볼게요. 자, 뭐, 기점 잡는 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배관 이런 것들을 다 했으니까요. 어디 있나요? 그러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이게 각자 쭉,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이 이제 맞아 있는, 전체적으로 요 높이나 요 높이나, 그 땅 지반의 높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타설하고 최종점 위의 선들은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에도 이렇게 지금 일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타설하고 타설할 때 미장선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평을 쭉 잡아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면서 진행하게끔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타설을 하는 것도 잠깐 얘기를 하면, 레미콘이 들어오고 또 펌프카에서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마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력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나가서 이 레미콘 들어올 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이웃 그 담벼락이나 지붕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큰 공사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작은 공사할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잘 세팅이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세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겠죠. 뭐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교육건축이 기본형이 올 2, 3월만 해도 30평 기준 430회 했는데 지금은 430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자재가 올라가지고 한 530, 550 정도 해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못 낮춰드리는 게 이런 소소한 공정 하나하나에 저희들이 이제 꼭 있어야 될 것들, 뭐 단가를 낮추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530에서 550 정도 한다는 말씀을 잠깐 곁들여 드리고요. 자, 아까 그 수평 얘기를 했는데 중앙까지 이제 수평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타설한 뒤에 이렇게 단을 낮춘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수도와 그쵸 배관의 위치들을 다 잡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기초 관리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건축주님들이 집을 짓게 되면 많은 민원이 생겨요. 그 민원을 저희들이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뭐 여기에 뭐 펌프카가 들어오고 레미콘이 들어와서 타설을 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하나 이제 안내를 하고 또 동시에 저희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불편함을 주시니까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곁들여서 이거 아니네요. 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정별 사진에 보면 우리 기초,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골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실 수 있으세요. 건축님이 기점을 잡는 장면이네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거 보면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것들, 미리 세팅을 이렇게 해놓죠. 예, 기초 자리 밑에 세팅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기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초를 넘어서 골조 관리할 때, 오늘 잠깐 물건기를 골조하고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골조할 때 그걸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